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세상에 알려주지 않는 불편한 진실을 전하는 미풍입니다.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의 조합원 분양 자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삼익빛이라고 했는데 재개발 지역의 조합원 분양 자격에 대한 유권 해석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광주고법에서 분양 자격이 새롭게 판결이 뒤집혔는데 이것은 향후 재개발 재건축, 즉 다시 말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고 하죠. 도정법에 따르는 재개발 재건축의 조합원 분양 자격이 새롭게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확정된 새롭게 바뀌는 것들은 조만간에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우선 재개발 구역에서 다주택자의 물건에 대해 각각 분양 자격을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이전에는 조합 설립 이후에 여러 채를 갖고 있는 여러 채의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한 채만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분양 자격을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떤 판결인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기는 학동 4구역입니다. 광주예요. 재개발 구역인데 학동 4구역의 조합 설립 인가 이후 한 사람이 소유하던 부동산 가운데 일부를 각각 양도받았습니다. 그런데 조합은 한 사람에게만 분양 자격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관리처분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기존에 이게 우리가 조합 설립 이후에 여러 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한 채만 인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여러 채 중에 한 채를 팔더라도 그 양도받은 사람은 여러 채 중에 한 채를 양도받은 사람은 분양 자격이 없게 되는 거죠. 한 채만 인정해 줬으니까. 그래서 이 새 아파트들은 이들 전체에 대해서 한 채만 배정받았다는 게 기존에 우리가 도시정비법이라는 이 분양 자격에 대해서 인정해 줬었는데 이게 이제 법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법제처는 2010년 2월 대표조합원 한 사람에게만 분양 자격이 있다는 유권의 해석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 이후에 이 분양자가 한 사람이 10채를 갖고 있든 20채를 갖고 있든 단 한 채만을 분양권을 줬다는 건데 이게 이제 법원이 유권 해석을 다르게 내놨다는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시면은 도시정비법의 규정 내용들이죠. 여기서 대표조합원 1인 외의 나머지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토지 등 소유자예요. 재개발 조합과의 사단적 법률관계에서 완전히 탈퇴시켜 비조합원으로 취급했다는 취지를 해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좀 법적인 용어가 있어서 굉장히 헷갈리는데 자세히 또 보도록 할게요. 조합에서 조합원 분양 신청을 받을 땐 조합원이 아니라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 신청 기간 안에 분양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비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하도록 하는 법이 규정하고 있다. 이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토지 등 소유자가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되는 거죠. 도정법이라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는 재개발과 재건축이 포함됩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정비가 되는 정비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거기서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 여러 채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한 채만 기존에는 인정을 받았는데 그 여러 채 중에 일부를 매매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매매를 사는 사람이 있겠죠. 아파트를. 아파트가 아니고 주택을 사는 재개발이라고 하면 주택을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기존에는 거기에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해석을 되었었는데 이제 정비구역에서의 토지 등 소유자, 그러니까 이미 조합 설립된 이후에 물건을 매매가 된 사람들에게도 분양을 하도록 법이 이제 규정됐다는 겁니다. 기존의 도시정비법 안에서 이게 유권 해석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재개발에서만 해당이 이제 법이 나눠졌는데, 광주보호법에서 재개발에 한정해서 일단은 이제 유권 해석이 됐는데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는 도정법에는 재건축도 같이 포함됩니다. 그렇다면은 재건축에도 이제 조정지역 해제, 조정지역 지정 이후에도 조합 설립 이후에 매매가 된 다주택자의 거래가 매물이 매매가 된 주택도 아파트도 거기서 조합원의 자격은 대표조합원이라는 한 사람의 조합원 자격이라는 의결권이 있더라도 분양 자격은 박탈할 수가 없다는 이제 규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토지 등 소유자죠. 그래서 여러 채 중에 한 채가 한두 채가 매매가 되더라도 그 한 채를 매매받은 사람은 토지 등 소유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대표조합원 한 사람 외에 나머지 사람에게도 분양 자격을 박탈할 명문적인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고등법원의 광주고법에 재개발만 해당이 됐는데 이 유권 해석은 도정법이라는 재건축도 같이 해당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법은 평등해야 되죠. 그래서 지분 쪼개기 같은 투기 세력에 대해서만 분양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 조항이 따로 신설됐죠. 토지 등 소유자의 밑에입니다. 분양권 신청권을 박탈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재개발과 재건축에서 정리를 하자면은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 그것이 조정지역이 되든 투기지역이 되든 대표조합원이 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 채를 갖고 있으면 이제 여러 채 중에 대표조합은 한 사람이 되고 그 여러 채 중에 한두 채라든가 한 채를 빼도 거래가 된다고 하더라도 대표조합원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조합원이 에 대한 의결권은 생기지 않을 수 있을지라도 분양에 대한 권리는 박탈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 유권 해석이요. 그래서 조합원에 대한 대표조합원에 대한 자격하고 분양권에 대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에 대한 것들은 따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입비치의 예를 든다고 그러면은 조합 설립 이후에 조정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 다주택자의 삼입비치가 갖고 있던 물건을 매매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에게 조합원 자격에 대한 제한을 거둘 수 있고 비조합원으로 확정을 지을 수는 없다는 것이고 더욱 중요한 것은 여기에 분양권에 대한 조합원 분양에 대한 자격을 박탈할 수 없다는 유권 해석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현재는 재개발에만 되어 있지만 도시및 주경법법이라는 도정법에 의하면은 재개발과 재건축은 결국에는 도정법이라고 하는 칸 울타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삼익비치 같은 경우는 150세대 정도가 다주택자의 물건을 조합 설립 이후에 다주택자의 물건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분양 자격은 박탈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의 확정적인 법은 조만간에 대법원에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투기 세력이라는 여기 있죠. 지분 쪼개기 같은 경우가 있죠. 상가 같은 거 한 채를 갖다 상가 한 게 있죠. 상가 하나를 갖고 13개를 집을 쪼갰다. 이거는 투기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러 채를 13개에서 분양을 해줄 수는 없지만 삼입비치 같은 경우는 150세대 거기서 조합 설립된 이후에 조정 지역이 된다고 하더라도 분양 자격을 박탈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 저는 앞으로도 법제 해석이 유권 해석이 그렇게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 법원이라든가 대법원이라든가 혹은 이게 법제처 이런 부분에서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받으시고 조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유권 해석을 잘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